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사별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혼자 된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자와 사별한 부모는 보통 그 상황을 오로지 혼자 대처하고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애도적인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홀로 남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사실은 아이 나름의 애도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자칫 그 부모 자신의 아픔과 슬픔,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미처 자녀에게 어떤 상황, 아버지의 어떤 죽음이나 슬픈 감정에 대해서 지나쳐버리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엄마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고 또 질문하고 싶고 그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 두렵다는 것이죠. 엄마의 그 얼굴이 굳었고 어떨 때는 돌처럼 딱딱하게 그 애도하는 혼자 필사적으로 애쓴 그 엄마의 돌처럼 굳은 얼굴이 내가 질문을 하거나 어떤 내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뭉그러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 아이에게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이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엄마는 직장을 구하게 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극단에 내몰리기가 쉬운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엄마가 쉬는 날에도 집안일 하느라고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열심히 일만 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을 붙이기가 어렵고 엄마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아주 지나친 조심을 자녀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마치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깔깔 웃고 행복할까? 나는 마치 저 사람들과는 별개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다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신이 나 있는데 나는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이 슬픔, 공허한 감정에 휩싸여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나는 마치 회색빛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연료 탱크는 반쯤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반쯤 비어 있는 탱크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예, 이런 기분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충분히 흘리지 못하고 애도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오랜 세월 동안 내면화해서 우리의 내면에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내면에, 자녀의 내면에 담고 있을 수 있는 감정이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에 대한 충격된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한 애도의 감정, 또 아버지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대한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이상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시는 내가 사랑받은 존재였었는데,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였었는데 이것이 상실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엄청 사랑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상실. 그 다음에 아빠하고 애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애착의 결핍, 참 비참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애착에 대한 두려움, 애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아버지를 잃은 후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나, 또 가족,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 대신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애쓰고 돈 벌려고 우리가 이렇게 극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오히려 그것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면에 담아둔 해결되지 못한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는 확실히 좋은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가진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슬픔을 대처하느라고 죽으라고 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능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의 애통함을 그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엄마가. 그리고 더군다나 자녀에게 이런 그 애도의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지혜롭게 전달을 해주지 못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나중이라도 이 자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그 아버지의 죽음이 진행이 되었을까? 이런 것을 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을 그 파묻었던 모든 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묵은 어떤 자녀에게 있는 해묵은 옷 이것을 하나씩 벗을 수 있게 이렇게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인식 밖에 그 묶어두었던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조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 하나는 이혼한 부모가 있는 그런 자녀에 대한 경우인데요. 지크가 학교에서 그 선생님에게서 쪽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혼을 해서 아빠하고 이 지크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이혼한 엄마는 벌써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어서 학교에 갖고 온 쪽지를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쪽지를 받았을 때 그 쪽지의 내용보다는 지크가 갖고 온 그 쪽지의 내용보다는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네 엄마 잘못이야. 그러면서 나는 내 엄마가 우리를 이런 지경에 빠뜨리게 한 이게 다 네 엄마 잘못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 엄마가 이렇게 떠나고 재혼한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에게 이 사실을 확실히 얘기를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리를 막 아빠가 흔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런 혈기왕성한 분노를 가진 아버지로 인해서 그 엄마가 재빨리 재혼을 했기 때문에 화살을 이제 쏘아대면서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완전히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비난받지 않았어. 자기 이런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내 이 일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까? 엄마만 비난하고 이러면서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살을 엄마에게 쏘아댔지만 사실은 그 직접적인 그 쪽지에 대한 문제는 무시당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에게서 버림을 당했고 또 상처를 입었고 충분히 그 일을 이해가 되지만 이게 자녀에게 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자녀가 그 자기의 문제를 아주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분명히 보호하였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은 참 다행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에 강의했던 그 지크의 사례에서 엄마가 바람직하게 그 아이의 감정을 짚고 어떤 아이에게 팁을 주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 다 빠졌기 때문에 교회를 주어서 살아가는 점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이 이혼한 이 아버지처럼 아이의 감정과 욕구들을 계속 무시한다면 정서적인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성장했을 때 어떤 한 인간으로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괜히 탓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자녀에게 애도의 기회를 주고 감정을 알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내 감정과는 훨씬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